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솜요양복지TV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제33강 일상생활 및 개인활동 지원에서 외출 동행 및 일상업무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출 동행, 동행 전 볼까요? 외출 목적을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외출을 준비한다. 왜 외출을 해야 되는가, 왜 하는가 파악해야 되겠죠. 그리고 상황에 맞는 외출을 준비한다. 상황에 맞는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날씨 상황에 맞는, 날씨에 맞게 의류도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상황에 맞는 외출을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그다음 장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교통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장소 어디를 가는데, 예를 들어 A라는 분이 뭐 시장을 간다. 어느 시장도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재래시장도 있고 기타 또 오일장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그 장소를 가고자 하는 장소, 혹은 병원에 가는지, 혹은 또 은행에 가는지, 이런 장소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교통 정보를 확인해야 됩니다. 거기까지 거리가 얼마고 몇 시간 정도 걸린가, 몇 분 정도 걸린가, 교통편은 몇 번이 가는가, 또 올 때 몇 번이, 이것까지 다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다니는 병원과 대상자의 건강 상태, 복용 상태를 보호자에게 확인한다. 자, 무조건 병원을 가면 안 되죠. 어르신이 어느 병원을 다니시고 대상자의 건강 상태가 어느 전인가, 이런 거까지 다 동행 전에 다 미리 파악을 하고 나서 동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동행 중에 볼까요? 도보시 보폭을 찾게. 도보시 보폭을 찾기란 말은 뭔 말이에요? 어르신의 보폭에 맞게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르신의 보폭이 적은데 요양보호사의 보폭은 넓어요. 크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어르신의 보폭에 맞게끔 간다는 뜻이에요. 계단은 몇 걸음에 한 번씩 이동하고 나서 쉬어야 되고, 계단을 갈 때는 어르신이 바로 쭉 계속 가기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몇 계단 갔다가 몇 계단 올라갔다가 쉬었다 가고 이런 거예요. 그냥 동행 후 집에 돌아왔잖아요. 외출 동행 후 의도한 대로 만족하였는지 어르신한테 물어봐요. 피드백 해주는 거예요. 어르신, 오늘 외출 동행 괜찮으셨어요? 만족하셨어요? 물어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어르신이 만족하지 않으면 기분이 안 좋았을 거예요. 아, 오늘 기분이 안 좋았구나. 동행했던 내용이 의도대로 안 됐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파악해가지고 기록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일상 업무 대행 전. 대행 전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일상 업무 대행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일상 업무 대행이라는 것은 병원에 도착해서 접수하고 수납하고 처방전 받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디? 은행에 도착했을 때 도착해서 접수 받고, 그 다음에 송금하고 입출금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일상업무 대행이에요. 그 다음에 행정동사무소에 가가지고 접수하고, 그 다음에 등초본 받고, 가족관계 증명서 또 수납하고 지불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이럴 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조를 구한다. 야, 이 말은 뭐예요? 정보를 어르신한테, 여러분 어르신께서 오늘은 무슨 일을 보러 가기 때문에 어디 은행을 가야 되고, 어디 가까운 은행이 어디가 있고 이런 것도 제공해야 돼요. 그 다음 필요한 사항, 은행 갈 때는 뭐뭐 필요하고, 통장도 필요하고, 도장도 필요하고, 혹은 또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협조를 구합니다. 대행 중. 자, 대행 중이어요. 수시로 업무 대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면 확인시킨다. 자, 어르신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업무 대행 중에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좀만 기다려주세요. 막 불안해할 수 있어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요? 업무 대행 중 요양보호사 사적인 업무를 하지 말는다. 대부분의 우리 요양보호사들이 어르신들의 업무 수행을 하면 자기 업무도 같이 보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잠깐 얘기하다 멈췄는데, 어르신이 업무 대행 중에 불안해할 경우는 현장 창구에 직원하고 직접 대면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돼요. 창구에 직원하고 대면하게끔 해가지고 문제가 없으면 확인시켜 줘야 됩니다. 대행 후, 자, 진행 과정 및 처리 결과를 알기 쉽게 전달한다. 지금 진행 다 했어요. 하고 나서 어르신 다 송금이 다 완료됐습니다. 잘 처리됐습니다. 해가지고 얼마를 보내달라고 얼마를 보냈습니다. 은행에 또 만약 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처방전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약을 며칠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 같이 불만하여 재요청 시 충분히 상행하여 진행한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 현관 볼까요?
안전한 주거 환경이 안전하답니다. 안전해. 현관에는 어떻게 해요? 문턱이 있으면 안전한가요? 없으면 안전한가요? 문턱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문턱이 있어야 할 때는 경사로를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일단은 현관에 문턱이 없어야 한다. 문턱이 없어야 한다. 근데 문턱이 있어야 된다. 문턱이 꼭 있어야 돼. 제거할 수가 없는 경우는 경사로를 설치하는 거예요. 입구의 폭을 넓힌다. 아시겠죠? 조명은 현관 밖과 발 밑을 비출 수 있게 설치한다. 요 말은 뭔 말이에요? 발 밑에 일반 발 조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관 밖과 발 밑에 비출 수 있는 조명을 설치해야 된다. 손잡이는 둥근 원통형보다 막대형 일자형을 설치하는 거. 일자형을 이런 거보다 현관에는 의자를 두어 신고 벗도록 한다. 무엇을 신발을 목줄가 빠졌어요. 현관에 의자를 또 놔두면 어르신들이 의자에 앉아서 신발을 신고 벗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의자가 없으면 바닥에 앉아야 됩니다. 그럴 경우 쿵 하고 앉을 경우 고관절이 골절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현관에는 의자를 두는 게 좋습니다. 자, 거실은 문턱을 없애고 바닥에 물건을 치운다. 바닥에 물건을 치워야 되겠죠. 어르신들은 걸음걸이가 상당히 불편하고 이동폭이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미세한 턱에도 걸려 넘어집니다. 미세한 턱에도 걸려 넘어져서 대퇴부가 골절되거나 혹은 고관절이 골절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문턱을 없애야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문턱을 없앨 때는 경사로를 설치한다. 자, 바닥에 물건이 어지럽혀 있는 물건이 없어야 됩니다. 자, 대상자의 방, 어르신들의 방은 어찌인가 볼까요? 햇빛이 잘 비치는 남향 또는 남동향을 선택하는 게 좋다. 자, 햇빛이 잘 비치면요, 여러분 어두운 곳에 있는 것보다 밝고 환한 곳에 있을 때 우울증이나 치매 걸릴 확률이 낮습니다. 어둡고 깜깜하고 침침한 곳에 있으면 우울증과 치매 걸릴 확률이 높아요. 자, 화장실이나 욕실은 가까워야 된다. 화장실이나 욕실은 가깝게 놔둬야 됩니다. 아주 먼 곳에 두면 어떻게 해요? 이동하다가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 낙상 위험이 생깁니다. 낙상으로 인해서 고관절이 골절될 수가 있어요. 대퇴부뿐만 아니라. 그래서 화장실과 욕실은 가깝게 두는 게 좋다. 자, 필요한 물품은 손이 닿는 위치에 둔다. 어르신이 필요한 물품 같은 것은 바로 손이 쉽게 닿을 수 있는 공간에 둬야 한다는 뜻이 위치에. 창가에 물건을 두지 않는다. 여러분 창가에 물건을 두게 되면은 햇빛이 들어오는 것도 차단할 뿐만 아니라 움직이다가 물건이 떨어뜨려서 다른 2차 상해를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가에 혹은 화분 같은 거 놓거나 또 위험한 물건을 두면 절대 안 됩니다. 방에는 인터폰이나 비상벨을 설치한다. 방에는 인터폰이나 비상벨을 설치한다. 또 그리고 방의 손잡이, 방의 문 손잡이는 뭐예요? 일자형. 방의 문 손잡이는 일자형. 잠금 장치가 없어야 돼요. 또 잠금 장치가 없어야 된다. 자, 부엌과 식등 볼까요? 싱크대 및 가스레인지는 대상자 손이 닿는 높이예요. 싱크대와 가스레인지는 대상자 손이 닿는 높이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손이 안 닿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손이 안 닿으면 뭘 놓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뭘 놓고 그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넘어질 수가 있어요. 엄청 위험합니다. 그래서 손이 닿는 높이로 조정해야 된다. 너무 높이 있으면 낮게 해주라는 뜻이에요. 식탁의 높이는 대상자의 앉은 키와 휠체어 높이를 고려해야 한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식탁의 높이가 대상자의 앉은 키가 적은데 식탁이 높으면 안 되잖아요. 식탁의 높이는 대상자의 배꼽 높이에요. 식탁의 높이는 어디? 배꼽 높이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의자에 앉는 사람도 있지만은 의자에 앉지 못하고 휠체어 앉는 사람도 계세요. 휠체어 앉는 사람은 그 휠체어 높이 맞춰서 배꼽 높이만큼 식탁 높이를 조정해 줘야 됩니다. 화장실, 욕실. 양변기나 세면대 옆에 손잡이가 있어야 됩니다. 입구에도 손잡이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미끄럼 방지용 깔판, 미끄럼 방지 매트를 얘기를 합니다. 이 미끄럼 방지 매트는 입구에도 설치해야 되고 안에도 설치해야 돼요. 그 다음 높이가 낮은 욕조를 설치해야 됩니다.
낮 시간 동안은 환기를 해요. 그리고 사용 후 바닥에 물기를 제거한다. 사용 후 바닥에 물기를 제거해야 한다. 반드시. 그 다음에 목욕하고 나서는 환기를 시켜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계단 볼까요? 계단 가장자리는 미끄럽지 않게 고무등을 댄다. 계단 가장자리가 어딜까요? 한번 볼까요? 자, 여기가 계단 가장자리예요. 여기가 그냥 미끄럽지 않게 고무 테이프나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막 여기에 홈이 파인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쉬는 장소를 만들고 발밑에 조명장치를 설치한다. 자, 계단이 상당히 높아요. 중간에 오다가 한 번 쉬는 장치를 의자를 딱 놓고 앉게 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 계단 밑에다가 발밑에 조명장치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자, 쾌적한 주거 환경. 야, 쾌적하대, 쾌적해. 쾌적해. 주거 환경이 쾌적하다니까 깨끗하다는 뜻이죠. 환기는 어떻게 되는가? 간접 환기 방법 사용하고 직접 환기는 안 좋아요. 직접 환기는 안 좋습니다. 하루 2-3시간씩 간격으로 3번 시행. 이거 뭐 환기를 시켜주는 뜻이에요. 환기를 하루 2-3시간 간격으로 서너 번씩 이렇게 시행한다는 뜻입니다. 실내 온도는 여름에는 20에서 24도 정도, 겨울에는 18에서 18 정도. 전체 난방이 좋습니다. 여러분 부분 난방은 안 좋아요. 전체 난방이 좋아요. 전체 난방. 그 다음에 습도 40에서 60도 적합하다. 여름에는 제습기를 사용하고 겨울철에는 가습기를 사용해 가지고 40에서 60도 정도를 60%를 유지한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소음은 큰 소리가 나지 않게 주의해야 된다. 채광, 빛에 들어오는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연 채광이 좋고 살균 효과가 있다. 자연 채광. 직사광선을 차단한다. 직사광선 차단하기 위해서는 커튼과 블라인드 설치하는 게 좋죠. 직사광선을 쪼일 경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연세 드시면 눈부심이 증가되기 때문에 직사광선을 쪼이게 되면 낙상, 눈이 어지럽고 막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낙상 위험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절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고관절 골절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사광선을 쪼이면 안 됩니다. 직사광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커튼과 블라인드를 설치한다. 조명 볼까요? 용도에 맞는 조명등을 설치해야 됩니다. 용도에 맞는 거. 밤에는 어떻게 침실 등도 있어야 되고 발등도 있어야 되는데 하나 켜면 어떻게 해요? 잠이 안 오잖아요. 계단을 잘 볼 수 있도록 천장에 조명을 설치한다. 자, 청결한 주거 환경. 자, 기본 원칙. 주변 정돈 시 반드시 상의하고 동의를 구하고 변경된 위치를 알려줍니다. 침실. 아침에 침구를 정리하겠죠. 아침에. 그 다음에 먼지는 젖은 걸레로 제거한다. 화장실, 양변기, 물때. 솔에 식초를 묻혀서 배수구, 소독제를 섞은 물에 붓기. 쓰레기 관리. 야, 쓰레기통에 냄새가 나면 즉시 식초를 담아야 된다. 아, 좋아, 식초. 쓰레기통 냄새 많은 경우 있죠. 그럼 식초로 닦아내면 냄새가 사라집니다. 자, 이상으로 제 33강 외출 동행 및 일상 업무 대행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덥지만 그래도 또 슬기롭게 이겨내시고 반드시 합격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다솜 요양복지TV에 드린 강의 내용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제 34강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